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12일이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19년 12월 11일에 미국의 FOMC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결정했는데요. 이번에는 동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시간으로 11일 현행 1.5%에서 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이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 행진을 끝내고 동결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내년에도 금리 동결 전망이 훨씬 우세해 당분간 현재 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12월 10일, 11일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1.5에서 1.7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지만 미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변화시킬 요인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했었던 FOMC 성명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은 강하고 경제활동은 적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평균적으로 견고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가계지출이 강한 속도로 증가해 왔지만 기업 고정투자와 수출은 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전반적 인플레이션과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통화정책은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2% 목표 근방의 인플레이션을 지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목표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면서 글로벌 전개 상황과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포함해 경제 전망에 관해 입수되는 정부의 시사점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문구를 삭제했어요. 연준은 지난 10월에 금리 인하할 때 성명에서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했었고요.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서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치를 집계했을 때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들이 전체 89곳 중에서 100%에 달했을 정도예요. 이것을 반영하듯이 이제 최근에 세 차례 금리 인하 결정할 때는 만장일치가 깨졌었는데 이번에 금리 동결은 10명 위원 모두 찬성표를 던져서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특히 그 FOMC 위원들의 앞으로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이걸 봤을 때도 내년에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관측이 우세합니다. 추가로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또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를 높이기 위해 나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을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로서는 전망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연준의 기준금리는 적절하게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오름세를 보여야 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정책에 그 사전에 정해진 경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라가기 전에는 금리 인상은 아직 안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은 내년의 경제가 무역 갈등이나 글로벌 경제 침체 그리고 브렉시트에 직면할 수 있고 연준이 앞으로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더 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변수라는 관측도 있어요.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 운동에서 중심 이슈가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연준이 이자율을 더 빨리, 더 많이 인하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어요. 한 몇 달 동안은 현재 금리를 유지하고 대선 전에 6월이나 9월쯤에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는 2.2%, 2.0%로 지난번에 9월 달의 전망치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올해 내년 실업률은 3.6%, 3.5%로 이제 9월 전망보다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은 기존에는 금리를 어떻게 책정해 왔냐면요. 2008년 12월에 기준금리를 0.0에서 0.25%로 인하했었다가 2015년 12월에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으로 시작해서 2016년에 한 차례, 2017년에 3차례, 지난해 4차례, 총 9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해서 지난 7월 말부터 9월, 10월 이제 3차례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동결할 거라는 내용은 대부분 좀 예상하고 있었죠. 내년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동결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얘기죠. 올해 3번이나 인하를 했는데 이제는 통화정책을 더 쓸 때가 아니라 금리 인하했던 게 얼마나 경제에 잘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니 굳이 더 인하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고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빨리 가팔라지는가 그리고 앞으로 아직 남아있는 무역 갈등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브렉시트 그리고 대선까지 통화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거고요. 어제 통화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는 나스닥도 올랐고요. 골드도 올랐어요. 이때까지와는 다른 양상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해 줬습니다. 인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뉴스 내용들 있으면은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투자자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